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제 선거가 석 달 가까이 남았는데요. 참 그 야당,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.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여론조사 조작이니 뭐니 알겠지만은 아무리 조작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셨다시피 단 한 번도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앞서 본 일이 없습니다. 항상 뭐 10% 15% 이렇게 뒤지는 걸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싸움을 지금 치르고 있지 않나. 거기다 언론의 뒷받침이 없는데 더 어려운 것은 여러분이 아마 언론 보도를 보시면서 간과하셨을 텐데 지난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방송통신위원회,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하고 있는 감독기관이죠.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은 종편,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있죠. 뭐 TV조선이니 채널 A니 뭐 이런 MBN이니 JTBC 이런 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의무 송출했습니다.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각 지역마다 이제 케이블 TV 사업국이 있는데 거기서 의무적으로 시청자가 원튼 원치 않든 내보내는 채널이 공중파 KBS, MBC, SBS하고 종편 4군데는 그냥 의무적으로 내보냈습니다.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걸 신청 안 해도 그냥 볼 수가 있었는데 그 편성부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. 근데 이제 종편 4군데에 대해서 의무 송출을 폐지해 버렸어요. 언뜻 보면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대. 폐지했다는 얘기는 각 지역 사업자들이 이제는 그런 종편을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그 얘기는 더 한계로 더 나가면 뭐냐면은 이 정부 입장에서 각 지역에 있는 케이블 TV 사업자들을 컨트롤할 수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기업하는 사람들을.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편이 예를 들어서 공중파보다도 좀 원치 않는 정부를 비판을 좋아한다 그러면 야, 그 종편 그 방송 내보내지 마라. 그러면 지역 사업자들은 약자니까 정부에 대해서 큰 소리 못하는 뭐 세금이라든 여러 입장에서. 그러니까 그 종편은 그 지역에서 못 보게 되는 거죠.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종편은 알아서 자기들이 이 공중파와 마찬가지로 정부 입맛에 맞는 뉴스나 시사 논평을 하든가 아니면 잘리 각오라고 계속 하든가 뭐 계속하면은 잘리겠죠, 결국. 상당히 그 심한 이제 방송 돈자가 시작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래서 아하, 이게 자유한국당은 선거를 치르기 날로 어려워졌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보수 대통합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황교안이가 그 방향은 뒤늦게나마 아주 늦게나마 잘 잡은 것 같아요. 보수 통합이 아니고 반문재인, 그러니까 문재인을 반대하는 많은 세력. 그러니까 보수가 아니면서 중도층이 또 많으니까 여론조사에도 응답도 안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진보로 갈까 보수로 갈까 이 중도층이 오히려 한 30%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중도층을 잡아와야 됩니다. 그래서 반문재인 통합신당 이렇게 나간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이면 대단히 옳은 일입니다. 그래서 이 통합신당을 하는 데서 절대로 이 황교안이는 자기의 그 기득권을 고집하지 말고 또 황교안 자신을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퇴하라고 한 달 반 전에 주장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황교안의 어떤 그동안의 당대표로서 역할은 자기는 이제 단식도 하고 노력을 했으리라고 진정성 있는 투쟁을 했다고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중적인 어떤 호응이라든가 결과물이 그렇게 시원치 않아요. 그러니까 이 황교안은 당 대표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뭐 종로로 나가게 되면 나가고 자기 말대로 어떤 험지에 나가면 나가고 또 불출마하게 되면 불출마하더라도 어떻든 이 반문재인 세력이 다 뭉치는데 자기에는 하나의 미랄이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. 근데 다만 여기서 대전제는 뭐냐면은 이 국민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들. 그게 뭐냐면 그동안 정치를 여러 번 한 사람은 예를 들어 뭐 홍준표라든가 이재호라든가 뭐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. 이런 사람은 나가봐야 선거 결과도 시원찮고 그 사람들 몇 사람 있음으로써 전체 선거 구도에서 자유한국당의 신선한 신인 후보들까지 큰 피해를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신임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광화문에서 그동안 반정부 투쟁 앞장서한 그 정강훈 목사의 파트너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이런 사람은 상당히
정치를 오래 했으면서도 사심 없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예를 들어 선거대책본부장을 시켜서 또는 뭐 공천을 같이 체크한다든가 공천을 뭐 관장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통합신당을 만드는 상황에서는 어떻든 뭐 3선 의원, 4선 의원 뭐 이런 사람들 다 쓸어내야 됩니다. 국민들은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해요.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다 쓸어내고 대전제는 누구는 다 받아주고 높게 하되 다만 그 후보자를 내서 각 지역구에서 전토로 나가는 사람은 어떻든 젊은 사람, 어떻든 신인 이런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고 득표력이 있지 오래 했던 사람은 국민들은 그거를 정치 기술이 있다 또는 뭐 연륜이 있다 이렇게 점수를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증오하고 있어요. 아주 혐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이번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대전제가 어떻든 새로운 인물을 해야겠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문재인 연대인 이상 그 사상적 좌표를 뚜렷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철저히 반 북한, 반 김정일 이것만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. 그래가지고 한국, 미국, 일본의 공조체제, 동맹체제 이거를 우리의 밑바탕으로 외교안보의 대전제 내지는 철학을 한다. 이런 분명한 그 노선 정립을 해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젊은 층에게 너무 이 지지도가 약해요. 어떤 보도를 보면은 2030, 40에서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뭐 7%, 8% 내외라고 나오는데 그 보도의 정확성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높지 않은 건 사실인 거고. 그래가지고는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습니다. 2030, 40의 유권자 수가 뭐 한 30% 넘어서 34, 5%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젊은 세대를 향해서 가는 그런 그 후보자 선정도 그렇고 선거 운동도 그렇고 결국 이제 게임을 하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좌우가 될 수 있으니까요. 어떻게 해서든지 2030, 40 세도 이제 그 사람들은 이 전교조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그런 못된 선입견이 있는 거죠. 이 우리의 보수 세력이 모든 잘못만 저지르고 국가에서 기여한 것은 없는 것처럼 전혀 거꾸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우칠 수 있는 이런 그 선거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 반문재인 그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막연하게 문재인 반대하지 마시고 공수처가 왜 잘못됐다 또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왜 잘못된 것이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또 그동안 문재인이가 주장한 무슨 김정은과 평화 경제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이 선거 과정에서 조금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.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국민들 잘못 와서 아닌데 공수처가 어떻게 되냐 찬성하냐면 공수처에 찬성하는 것에 무슨 50% 이상이 찬성한다. 조작된 여론조사일 수도 있지만 공수처가 뭔지 모르니까 50% 이상 찬성하지 않겠습니까? 그냥 한다는 얘기가 뭐 판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니까 그걸 뭐 꺾어서 좀 벌을 고쳐야 된다. 이런 그 애매한 내용도 모르면서 이건 이 집권층의 잘못도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잘못이 더 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통합신당을 꾸려 나가는데 여러분이 만전의 노력을 하셔서 어떻게든지 이번 4.15 총선에서 큰 승리를 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